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미국의 보수 언론들과 싱크탱크 그런 어떤 지식인들 집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는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에 깊숙하게 침투를 해 있다. 이런 거를 지구 반대편의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 자료를 확인하면서 제가 글로 또 좀 긴 어떤 텍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윤 대통령 파면에는 중국이 개입해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젊은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몇 년 동안 일찍부터 제가 계속 좌파랑 싸워야 된다,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신념이 약한 애들은 흔들리죠? 싸울 사람이 그 몇 명이 부족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났잖아.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좌파랑 싸울 사람이 부족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우리 같은 힘없는 일반인들 말고 좀 책임 있고 권한과 계급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단체와 조직이 없었잖아, 우리가. 좌파랑 싸워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줘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꼬라지가 어때요? 말이 아니죠. 나라 꼬라지가 이게 나라가 아니야. 근본적인 판 시스템 자체가 지금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을 안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판과 시스템 자체가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 이게 법치 국가가 아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알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전쟁이라고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좌파 민주당 586 운동권이 내세우는 그 거짓된 상대방의 프레임과 역사관과 성역에 굽실거리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쪽 진영의 대통령들과는 자꾸 거리두기를 하죠. 선긋기를 해요. 우파의 전직 대통령들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전부 다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좌파는 반면에 성역이 되어 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문재인이나 이재명까지도 훨씬 더 수십 수백 배 리스크가 큰 사람들인데 걔네들은 결점 없는 그런 성역 하나의 어떤 조각상이 되어 있다니까. 대리석 조각상이 되어 있다고. 이쪽 진영의 대통령들은 반대로 어때요? 자꾸만 악마가 되어 있다고. 중도 표심 잡겠다면서 거리두기하고 선긋기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바보 같은 국힘당에게는 과연 꽃길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들이나 열심히 목소리 내는 그 수많은 스피커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들, 우파를 위해서 목소리 내던 사람들은 국힘이 어떻게 해요? 죄다 잘라버리고 모른 척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등신 같은 집단에 모여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따위로 해서는 결국 우파가 서 있을 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좌파랑 싸우겠다. 선거,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 거 맞다. 여론조사 장난질도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거를 지금 대가리에 제정신 박힌 국힘당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판과 시스템 자체가 편향되게 기울어 있다니까. 이거를 타격 안 하고 니들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다라는 거야. 헌재가 당연히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 그 심판을 할 때 그렇게 했다. 정치 편향적으로 헌재가 극도로 비열하게 했다. 비판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국민들이 뭉친다고. 거기에는 수많은 최고의 전 현직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시스템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공헌을 했던 최고의 원로 헌법학자들도 이번 헌재 판결이 엉망이라고, 너무 정치적으로 타락해버렸다고 이 기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다. 당연히 이런 거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정치하는 놈들이 유튜버들보다 이런 걸 더 모르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국힘당 대선 후보랍시고 지금 기어나오고 있는 그 인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 밖에 꺼내는 놈이 없죠? 항상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모두 함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이슈부터 대중적인 이슈부터 해가지고 좀 강한 이슈까지 다 함께 다뤄야 되는 겁니다. 깃발을 일단 제대로 큰 거를 들어야 우파 대통합이 가능하다고요. 그놈의 중도 눈치 보면서 자꾸 쥐새끼같이 굴지 말고 작은 깃발 들고 어떻게 우파가 대통합을 해. 분열이 되지.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조차도 그러니까 도저히 국힘당 꼬라지를 봐주기가 힘든데 중도가 어떻게 뭉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몰라. 모두 함께 다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에만 대충 발을 걸치는 게 아니라 젊은 이슈부터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슈와 걱정까지 싹 다 제발 좀 강력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감 떨어져가지고 이런 거를 모르면은 제발 좀 우파가 좋아할 만한 주요 정책들, 이슈들 공부를 좀 쳐하라고. 국힘당 인간들까지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4.5일제 드립을 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조업으로 처먹고 사는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게. 대가를 똑바로 주되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사람들이. 우리가 뭐 관광자원이 있어, 지하자원이 있어, 뭐가 있는데. 우리는 민주당보다 퍼주기는 퍼주는데 조금 덜 퍼주겠습니다. 민주당이 포퓰리즘 하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덜 포퓰리즘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파가 뭉치겠냐고. 있던 우파조차 분열이 된다니까. 왜 그거를 몰라요? 중도 외연 확장 타령한다고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카리스마 있고 멋진 태도로 우리의 이슈와 우리의 어젠다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우리가 우파의 깃발을 똑바로 들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을 때 중도 외연이라는 그 우유부단한 계층까지 함께 따라오는 거라고. 저절로 인기 락스타를 쫓아가듯이 팬들이 비굴하게 무릎 꿇고 제발 우리가 이렇게 중도파리 합니다. 민주당보다는 덜 포퓰리즘 하니까 우리를 뽑아주세요. 그 지랄한다고 표가 오는 게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쳐 말해요. 지난 12월 계몽령 사태 이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말했던 그대로 흘러갔잖아. 사람들이 뭉쳤죠. 이게 엄청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잘못된 사태라고 처음에 겁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뭉치잖아. 1월, 2월, 3월까지 4개월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말 그대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일회성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매주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었죠. 부산역 집회, 동대구역 집회, 서울 또 광화문에 계신 선생님들, 또 여의도에 모였던 선생님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매주 모였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파가 결집을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하고 왜 선을 그어요. 데리고 가야지. 최고 적극 지지층들 아니야? 대통령도 끝까지 지키겠다. 대통령 명예라도 지키겠다. 그 정신이나 진정성을 이어받아가지고 나 역시 좌파랑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소리를 국힘당 지금 대선 기어 나오는 후보놈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이잖아. 댓글 부대가 좌파가 그걸 두려워한다고. 윤어게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두려워한다고. 좌파랑 근본적인 이 싸움을 불사하겠다라는 거를. 왜 자꾸 걔네들한테 어떤 역사의 승리자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넘겨주냐고. 판정을.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우라니까. 왜 자꾸 판정승을 넘겨주려고 하냐고. 여기서 선긋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중도 외연 확장 타령 진짜 전응아도 아니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12월, 1월, 2월, 3월 지난 4개월 그 한 12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파를 지속적으로 몇 달 내내 모으는데 성공했으면 민주당 애들은 이 나라를 10번도 넘게 뒤집어 버렸을 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1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헌데 지금 국힘당 꼬라지를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모여줘도 그 힘을 쓰지도 못해. 그 와중에도 중도 외연 확장 타령한다고 제대로 그 집회에 나오지도 못했죠. 당 지도부나 이런 놈들. 그 개헌 내각제 그 대가리나 굴리면서 잔대가리. 여당이면서도 대통령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들 손으로 대통령 2번 뒤통수 치고 끌어내려요. 이러면서 표 달라고 하면은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지들이 앞장서가지고 적들의 프레임에 벌벌 떨면서 선긋기를 하려 들고 있어요. 비굴하게. 이런 대참사가 정치적으로 벌어지면은 국민들한테 특히 그리고 너그 지지층한테 국힘당은 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입에 발린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파 지지층들은 맨날 붙잡아 놓은 고기 취급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 새끼가 없어요. 권성동, 권영세 이런 놈들.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건데 국힘당 쓰레기들은 지들이 강제로 그러니까 이 용서를 국민들에게 지지층에게 통보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 되는데 이 국힘당 애들은 지들이 강제로 이 용서를 통보를 해요. 그리고 빨리 뭉쳐라. 야 이재명 이거 안 막을 거냐? 내가 좌표 찍어주면은 자 이거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여론조사 몇 프로 당원 몇 프로 해가지고 자 결국 또 한동훈이가 한가발이가 누구가 뽑혔네? 자 내가 좌표 찍어줬으니까 너넨 아무튼 입 닥치고 여기로 뭉쳐라. 너 지금 이 와중에 내부 총질하냐? 이 지랄이에요. 그 국힘당 애들은 태도가 글러먹었다니까.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제명이 막아야 되는 거 누가 몰라? 애국자들이 웬만하면 힘을 안 합쳐주겠어. 근데 국힘당 느그들은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성관이 당신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개판 선거 구조 하에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이라며 말로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건드려야 된다고. 이런 영린, 좌파의 영린을. 원래 정치인이 말을 통해 가지고 국가 여론을 환기하고 민의를 공론화해주고 큰 방향성, 그 나라의 여론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치인은 말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아요. 80%를 먹고 가. 근데 그 말조차 제대로 하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론, 사법부 등 사회 전 분야가 지금 좌파 이권 카르텔에 먹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적들을 향해서 말이라도 제발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깃발을 세워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새치 혓바닥 말하는 거 행동은 바라지도 않아. 말이라도 좀 전투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말하는 것조차 제대로 맥을 못 짚고 있는 샌님 찐따들이 국힘당에는 대다수입니다. 좌파가 만든 프레임에 또다시 굴복하고 정말 비굴하고 값싼 무릎이에요. 좌파가 만든 프레임에 또다시 굴복하고 표 좀 주십시오. 이런 공공장소에 나가가지고 큰절이나 하고 정치권의 공식적인 어떤 질서, 평가 이런 거를 또 적들에게 내주고 사사건건 끌려다니면서 대통령 손절이나 하겠다. 나만 사람 좋은 행세하기 바쁘고 나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 극우가 아니다. 적들의 성전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큰절을 올릴 인간들만 국힘당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리둥절하죠. 왜 내가 이만큼 비굴하고 값싸게 무릎을 꿇었는데도 표가 안 올까? 이런 놈들이 여러분들 과연 좌파에 대항해가지고 싸우겠다라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유우파 국민들, 대한민국이 이번에 충분히 엄청난 국민의식을 보여줬다고. 그 증거가 뭐냐? 친중 공산국가로 이 나라가 전락하는 걸 막아보겠다고. 홍콩 꼬라지가 나는 걸 막아보겠다고. 전국 각지 그 수많은 학생들이 기적적으로 민주당이 아니라 아무 프레임 전쟁도 안 했던, 교육도 안 하고 미디어도 우리 사람을 키우지도 않고 아무 진지전을 안 했던 국힘당을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해줬다고. 정확하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우파를 위해서였지만 그 수많은 학생들이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아무런 조직력이라든지 시스템, 우리가 먹고 사는 생태계, 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게 없었는데도 저절로 시국 선언을 해줬다고. 유튜버들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의견 교류를 하면서 젊은 학생들이 뭔가 눈을 떴기 때문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조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좌파보다 더 거대한 집회를 지난 그 120일 동안 보여준 건 기적이었다고. 수많은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구름처럼 인파가 몰려들었죠. 보여줬단 말이야. 실제 국민 여론이 어떤지를. 거의 뭐 한 65%에서 70% 국민들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여론이 생판 국민들의 힘만으로 국힘당 것들에 아무것도 한 거 없었잖아요. 생판 국민들의 힘만으로 그만큼 반전이 되었는데도 이 국힘당 등신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 구심점 가운데 서가지고 제대로 휘어잡지를 못한다고. 그 분위기와 상승세를. 또 이제 와가지고 좌파가 유도하는 그 유리했던 판을 다 갖다 버리고, 좌파 같았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론이 그만큼 뒤집어지면 걔네들은 탄핵을 세상 바꾸는 거를 10번도 1000화를 더 뒤집어 엎었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그걸 받아먹지를 못해요. 국힘 애들은. 지들이 심지어 정부 여당인데도 대통령 뒤통수에 칼을 꽂죠. 또 좌파가 유도하는 프레임과 틀에 순식간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벌벌벌 떨고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리했던 판에서 말이죠.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위주로 솔직히 근본적인 개혁이 뭐가 개뿔이나 가능하겠습니까? 회초리 들고 때려 패면서 가르쳐야지 이게 애들이. 지들이 지금 뭐 정치 구단이네 뭐네 깝칠 짬이에요. 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회초리 들고 맞아가면서 이거 배워야지 지들이 쪽지 시험 치고. 무슨 나이 지들이 뭐 나이 많다고 뭐 누구를 가르치네 마음에 들어요. 시국선언했던 대학생들보다 지들이 뭐가 나은데? 일개 유튜버들보다도 지들이 뭐가 낫냐고. 일단 사람이 기본적인 좀 깜이 되어야. 한국의 정치 지형도가 지금 얼마나 기울어 있고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기울어 있느냐. 기본적인 깜이 되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데 깜이 되는 놈이 국힘에는 너무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구구단도 못 외운 애들한테 고등학교 수학 미분과 적분 미적분을 가르치면 그 어떻게 교육이 돼요 그게. 언론은 편향된 여론조사로 국민들을 세뇌를 또 할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죠.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이 51%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때 그죠. 얘네들이 여론조사를 여기서 닫아버렸잖아. 원래 이것조차 그러니까 성관위 산하의 여심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편향된 모집군을 던져줘가지고 좌파가 많이 돌아가던 여론조사 기존의 그 어떤 표본들이었는데 거기서도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반전돼가지고 48% 51% 뜨니까 얘들이 여론조사를 막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그러니까 좌파 위주로 응답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또다시 여론조사 가리를 해가지고 반반은 된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이는 된다.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끌고 갔다고.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5%도 넘었다 70%도 넘었다 이래버리면은 뒷감당이 안 되거든. 탄핵 심판을 했을 때. 근데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는 국힘당이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쟤들이 장난질 대놓고 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못 꿰뚫어 보냐고. 왜 너희들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대선에 대해서 그 이번에 한 일주일 가까이 영상 업로드를 안 하고 쉬었던 이유가
언론은 또다시 지금 편향된 여론조사로 이재명이 무조건 압도적인 1위다 이런 식으로, 우파에서는 심지어 배신자들, 역선택할 만한 애들, 니들이 표가 분산된다 이런 식으로 대도 안 한 것들 띄워주고 정말 깜도 안 되는 거 맨날 어디 가든 내분이나 일으키던 그런 찌꺼기들도 몇 프로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또 세뇌를 한다고요. 지금 벌써부터 여론 장난질이 들어가고 있다고. 철저히 좌파 프레임에 잘 속고 잘 따라오고 또 휘두르고 좌파가 가지고 놀고 흔들기 좋은 애들 위주로 국힘당 안에서 또 띄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깜깜이 개판으로 당원 몇 프로지만 여론조사도, 국민 여론조사도 몇 프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표본 2, 3천 명 지들 마음대로 주물러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국힘당 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선을 치르겠죠. 결과를 발표해버릴 거라니까. 분명히 선관위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더 이상 희망이 있나? 제가 좀 현타가 오더라는 거죠. 이런 식이면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국힘당 거수기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해도 우리는 애국자잖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이 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가방끈만 긴 가짜 지식인들 말고 진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진짜 지식 시민들을 보면은 선거 당일이 되면 솔직히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재명이가 만약 집권하고 민주당이 정권마저 장악했을 때 솔직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선명하게 그게 눈에 보이거든. 그 유출된 어떤 영화 시나리오를 본 것처럼, 소설책의 뒷장을 미리 넘겨다 본 것처럼 그 미래가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질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힘당 거수기 역할 하기 싫다라고 화를 냈지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죠. 근데 국힘당이 매번 하는 이런 좀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좀 보라고. 지지층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는 인간 하나가 없죠. 우리가 대충 후보를 정했으니까 너넨 무조건 찍어라 이런 식이라고 얘네들이. 우파 지지층이,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그 전국 각지에 모였던 그 우파 엄청난 시민들이 원하던 그런 깃발을 쟤네들은 들고 나오질 않아요.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어차피 우리 찍지 누구 찍을 거야 이런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고. 그 저는 국힘당이 이런 매번 하는 짓거리를 볼 때마다 솔직히 좀 진절머리가 나요. 환멸이 나. 애들이 그러니까 등신이에요. 지금 국힘당 안에 주요 후보랍시고 거론되는 애들이 싹 다 수준이 심각해. 지금 사람들을 휘두르는 미디어, 여론조사, 마침내 선관위까지 이 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극도로 기울어 있고 장난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선 어마어마하게 개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주둥아리 열고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 몇 번 쪽 앞으로 남은 거 한 50일입니까? 이제 뭐 60일은 진작 깨졌죠? 4, 50일 동안 시장이나 뛰어다니고 악수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줄 알아.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지들이 확실한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정체성과 깃발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떤 판 시스템 자체가 여론조사, 선관위 이런 거 자체가 완전히 극도로 편향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주둥아리 열고 말하는 놈이 없습니다. 다들 그야말로 발정기라도 난 개처럼 그저 대권병에 걸려가지고 헛된 꿈만 꾸고 있어요. 얘네들 사실 그리고 대선에 별로 진지한 꿈도 없어. 이번에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 국힘당을 먹겠다. 정권 획득 의지도 없다니까 솔직히. 망상 품으면서 아니 뭐 치고 나면은 뭐 내가 다시 또 대한민국의 제2정당 뭐 제1야당 자리에 당수 노릇하면 되지. 공천 장사하고 하면은 빼먹을 거는 많다. 이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이 탐관 오리들이. 지들이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모른다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나라 생각은 안 해. 우파가 도저히 대통합을 해주고 싶어도 대통합이 되기가 힘든, 그럴 수가 없는, 지극히 간편하게 그러니까 몇몇 이슈에만 비겁하게 파편적으로 탑승을 하죠. 좌파보다 덜 퍼주겠다. 국힘당에서 4.5일째 얘기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정말 이 나라의 근원적인 선거 문제, 선관위 문제, 좌파가 내세우는 수많은 각종 날조된 성역, 프레임, 역사관 싸움, 언론, 미디어, 방송, 연예계, 심지어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하기도 힘든 사회 수많은 분야, 시민단체, 노조까지 다 잡아먹힌 이런 진지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성도 없고 별 이해도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럼 사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도 없어요. 얘네들은 또 돈 쓰기 싫은 거야. 열정페이로 공짜로 그냥 젊은이들 쓰다가 버리고 싶거든. 얘들은 본질적인 거, 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정면으로 짚으면서 맞서 싸워야 작은 일들이 저절로 함께 따라오면서 풀리죠.
의외로 여러분들 좌파에 날조된 그 가짜 민주화 성역 사건들이나 신화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좋아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여론 많이 바뀌었다고 실제로는. 근데 그게 공론화, 표면화가 못 되도록 언론 노조가 숨기는 거예요. 저들과 역사관 프레임 전쟁을 기꺼이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의외로 젊은 2030, 또 요즘 뭐 40대 분들도 젊은 시대니까 어쨌거나 그 젊은 우파들 중에서 호응하고 심각성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근데 이 싸움을 국힘당의 비열한 늙은이들은 안 해요. 그 겁쟁이들은.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런 애들 안 한다고. 오세훈은 진작에 나가리 돼서 지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나갔고,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저 한동훈 그런 놈들은 이런 싸움을 그러니까 안 한다고. 좌파의 역사관 프레임과 전쟁을 선포하고 머리 들이받겠다라는 그런 화끈한 남자다운 싸움을 안 한다고. 다 50보 100보예요. 걔네들 중에 누구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재명만은 막아야지. 오로지 그것만 저것들의 유일한 카드입니다. 얘네들. 그게 얘네들이 내세우는 컨텐츠의 전부죠. 한국식 시험 기계, 인터넷 커뮤니티, 장삼 이사들보다도 진지하게 더 못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국힘당 안에 있는 그 가짜 엘리트들의 한계입니다. 현 시점 여러분들 국힘당 우파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을 때 지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봐왔던 그 거대한 자유의 인파 물결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지가 그래 그 대권병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 대권병에 걸렸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왜 좌파랑 나를 세우고 싸웠을 때 그게 그러니까 최고의 내 정치적인 이득, 인생을 위한 대권 홍보가 되는 건지 그거를 알아야죠. 근데 그걸 못하잖아. 그 근본적인 싸움, 대한민국이 현재 체제 전쟁 중이라는 거를 대중들에게 어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죠. 국힘당 애들은 내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었는데 국힘당 애들은 그냥 시험 치는 기계들만 모여있는 등신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남자 대 남자로서 우두머리 수컷이 없는 집단이에요. 여기는. 과감성과 결단성이 없어. 사람들이 국가가 부여해준 계급장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 사람을 휘어잡는 에너지가 없다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계급장이 없었어도 그러니까 칼같이 그 나눠져 있던 위계서열이 나눠져 있고 그 자기들 진영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윗사람 대접해주고 하던 그러니까 저 586 운동권 애들만도 못한 거예요. 조직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국힘당은 그냥 시험 치는 그런 우유부단한 기계들만 있을 뿐이라니까. 얘네들은 시험 쳐서 한 자리 한 코스 지나왔던 애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을 두지를 못하는 애들,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뭉칠 수가 없지. 개파가 없는 게 뭐 자랑입니까? 성격이 지랄 맞고 지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할 사람들을 품고 이끌 그릇이 안 되니까 지들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인 거지. 철수도 그렇고 준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윤 어게인이라는 이런 게 뭔지를 모르던데 단순히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마,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출마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현실적으로 그게 좀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은 이 윤 어게인이라는 거에서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왜 20대, 30대 그리고 우리 2030 세대 중에서도 어린 축에 속하는 20대들조차 의외로 이 구호를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친구들이 많은가. 본인 목숨 내걸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사법 카르텔부터 해가지고 그 언론 그죠 여러분들? 자유우파의 물결이 훨씬 거대했는데 그 이 악물고 제대로 보도 안 하던 그 언론들도 기억날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구석구석 썩어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모가지를 걸고 한번 알렸단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국힘당의 소위 뭐 후계자나 다른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 앞에서 니들도 제발 좀 그 전례를 받지 않냐. 다른 정치인 너희들도 목숨 걸고 좀 우파 진영을 위해서 진정성을 한번 내보여봐라.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우파 진영에서 그동안 가장 높은 권위를 누려왔죠. 툭 하면은 뭐 국회의원 몇 선부터 해가지고 당대표니 뭐니 도지사니 뭐니 시장이니 이런 거 다 헤쳐먹었잖아. 우파 진영에서 그동안 가장 높은 권위를 해먹고 가장 달콤한 혜택을 그동안 한 줌도 안 되는 본인 측근들 몇 명하고만 수십 년 동안 헤쳐먹어 왔으면 양심을 좀 가져보라고. 때로는 우파의 깃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네 정치 인생을 한번 던져보라니까. 거대한 좌파 반국가 세력들 민주당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본인 모가지 한번 던져볼 수도 있잖아. 실제로. 그리고 니들 죽지도 않잖아. 배짱과 진정성이 있나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국힘 너네는 솔직히 지금 일반인 청년들 우리 같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국힘당 너그들은 지금 일반인 청년들 우리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입장이 전혀 다르잖아. 우리는 진짜로 목숨을 거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던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파 목소리 내면서 유튜브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그는 지금 일반인 청년들하고는 입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먹고 살 길 있잖아. 대선 실패해도 솔직히 정권 뺏겨도. 재명이가 설마 너그까지 그러니까 모가지를 치겠어? 물론 길게 보면은 결국 한 치 앞도 못 보는 국힘당 너네들의 밥그릇도 계속해서 줄어들겠지만 진짜 너네 인생 자체가 위협을 받진 않잖아. 그동안 처 모아놓은 것도 많잖아. 진짜로 당장 이번 달에 월 소득 그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 없으면은 정말로 인생 자체가 뿌리부터 위협받고 결혼하는 연도까지 뒤로 몇 년씩 밀리게 되는 우리하고 국힘당 귀족 너그들은 입장이 다르잖아. 그러면 한 번쯤 모가지 내밀고 배짱 있게 진정성 있게 우파를 위해서 깃발 들고 앞으로 한번 뛰쳐나가보면 안 돼?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여러분들 뭉쳐가지고 한번 좌파랑 싸워봅시다. 광주 그런 거 좀 비판 못하겠어 그런 거.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우리야 무슨 탄압받고 편향되게 판검사들도 그게 사건이 접수가 민주당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극도로 편향적이고 비열하게 해버리지만 국힘당 너네는 그런 위협이 없잖아 솔직히. 특권 계층이라고 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법과 따로 놀잖아 니들은. 뭐가 근데 그렇게 무섭냐고 그게. 국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그렇게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면서 기적적으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로 홍콩 꼬라지가 날 것 같죠. 중국 공산화 되기 직전이구나. 사회가 진짜 구석구석 심각하게 썩어 있었구나. 좌파 반국가 세력들에게 언론부터 법조계 판사들 우리법 연구회까지 싹 다 잡아먹혀 있었구나. 법치도 절차도 진짜 싹 다 개무시가 되는구나. 대통령 잡혀 들어갈 때 보니까. 그거를 현직 대통령조차 자기 목숨 걸고 이 나라 현실을 알리려고 했고 선관위 좌파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널리 알리면은 그 죄목으로 대통령조차 아무 힘도 못 쓰고 무기력하게 사냥당한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국민들은 봤단 말이에요. 사태의 심각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역, 동대구역, 광화문, 여의도 뭉쳤던 거라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이었잖아. 대한민국 역사에 그 정도 집회가 그렇게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게 몇 차례 안 되지 않습니까?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잖아 그게. 눈 뜨고 살면서 보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 정치판은 진짜 보인다니까. 근데 다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대권병에 걸려가지고 망상이나 품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볼 만한데, 이길 수 있는데, 국민들 결집시킬 수 있는데 애들이 까미 안 돼가지고 좌파가 선거 장난질을 안 해도 위험해질 판이야. 너무나도 우유부단하고 리더십이 없으니까. 지금 국힘당의 그 조기 대선에 발정난 그 수많은 꼰대들을 보면은 다들 불과 2, 3년 뒤를 못 내다봅니다. 2, 3년 뒤를 못 내다봐요. 지는 다를 줄 안다니까. 윤석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놈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는 대충 신용만 하면서 그렇죠. 거대한 좌파 권력 앞에 철저히 숙이고 복종이나 할 거거든. 그러면서 그딴 거를 말로는 아가리로는 정치 구단이네, 협치네, 대화네, 타협이네, 지는 정치 고수네, 경력이 기네, 정신승리까지 하는 거죠. 옛날에 지들이 당대표 할 때 무기력하게 민주당 좌파한테 쪽도 못 쓰고 사냥을 당해 봐놓고 끌려 내려와 봐놓고도 지들이 자기들이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거야. 지는 정치 고수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20대 30대 네티즌들보다도 못한 게 지금 국힘당 그 대선 후보랍시고 기어 나오는 애들의 역량인데 지들은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걔네들이. 살면서 이런 충언과 직언을 들을 일이 없거든 젊은 사람한테. 우파 진영 전체가 딛고 서 있을 입지가 줄어들면 네가 대선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냐고. 우파가 서 있을 수 있는 진지를 자꾸 다 내주고 허용하면서 네 그 비루한 정치 인생을 몇 년 더 연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본적인 판과 시스템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 한 문장에 얼마나 깊은 철학이 있는지 왜 몰라 이거를. 애초에 이 나라 기울어가는 운명을 바로잡아 볼 생각이 그러니까 국힘당 지금 꼰대들은 없는 거예요. 동훈이, 철수, 준표 이런 애들. 그냥 본인들 정치 인생에 관료 인생에 정점만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거야. 마치 상 받듯이. 옛날 초중고등학교 때 뭐 전국대회 이런 거 올림피아드 상 받듯이. 민주당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각제 세력들이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면서 임기가 줄어도 좋다. 대통령 임기가 나는 줄어도 좋다.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실권, 에너지를 나는 다 잃어도 좋다. 그냥 그 대통령이라는 한 자리만
경력과 스펙 한 줄 끊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에 상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내 인생에 그 스펙 한 줄 끊을 수 있게 이 대선 관문 한 번만 스쳐 지나가게 제발 해다오.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대한민국의 그 썩어빠진 기득권 586 운동권 세력 좌파 세력 너네한테 간이고 쓸개고 개처럼 다 갖다 바치겠다. 그 생각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후보들이. 제대로 된 우파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 누가 있어? 황교안보다 나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당 밖에 나가 있는 황교안 그런 사람보다도 나은 게 한심하잖아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비열하게 개헌이라는 소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쉽게 입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이 나라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거든. 비대한 국회 권력 입법 폭주에 대해서 소신 있게 비판을 하고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놈은 주류 그러니까 후보 중에는 한 놈도 없죠. 국힘당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깜이 되는 놈이 없어요. 그리고 드물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끼워주지도 않죠. 비열한 586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편향된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순위에 넣어주지도 않잖아. 황교안 같은 사람은. 공론화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 이권 카르텔 세력들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과 좌파 세력이 애초에 대선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번 부산의 보궐선거 꼬라지 보셨죠? 근데 만에 하나 국힘당에 흔해 빠진 이 비열한 배신자 기회주의자들이 돌리고 있는 행복회로처럼 걔네들은 진짜 개뿔도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을 모르는 건데 걔네들이 돌리는 행복회로처럼 국민들이 이악 물고 힘을 압도적으로 모아줘서 정말 기적적으로 껍데기뿐인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기울어 있는 어떤 시스템과 잘못된 법치, 사기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러니까 좌파 본진을 비판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기울어 있다는 이거를 모르면은 그 인간이 대선을 어설프게 허수아비처럼 쥐어봐야 얼마나 그 인간이 갈 것 같습니까? 또 끌려 내려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우리 진정한 우파 시민 지지층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본적인 판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다. 이런 빡센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입을 닫으면서 간편한 것에만 다리를 걸치죠. 국민 소통 거리죠. 아가리만 나불나불. 우리 사람 이쪽 진영을 뭉치고 키우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왜? 좌파 눈치가 보이거든. 우파는 만만한데 좌파 눈치만 보이거든. 나만 사람 좋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을 해야 되니까. 그 586 언론노조가 제일 갖고 놀기 쉬운 장난감들 아닙니까 지금. 철수도 동훈이도 이 짓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이 짓거리만. 왜 본진을 쳐야 적의 몸통을 쳐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5.18 헌법 드립 또 칠 거고 광주 가가지고 무릎 꿇고 질질 울면서 좌파 앞에 천하제일 충성대회를 비굴하게 벌이고 우파를 위해서 사회 각계 고립돼갖고 이 처절한 게릴라전 목소리를 우파를 위해서 내오던 사람들을 저것들은 깡그리 무시를 하죠. 이쪽 진영의 스피커들, 유튜버들, 젊은이들은 끝까지 개무시를 해요. 좌파들한테 각계격파를 당하든가 말든가 사냥을 당하든가 말든가 탄압을 당하든가 말든가 그 사람들의 인생이 꼬이고 작살나든가 말든가 5년, 7년 뒤에 쓸 다음 젊은 세대는 또 있다 이거죠. 소모품으로 갖다 버리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오로지 탐욕스러운 자기들만 그러니까 그 보직을 쥐고 꽉 쥐고 천년만년 유지를 하겠다. 이러니까 국민의 짐덩어리 당에는 인재가 안 모이고 애초에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그렇게 기적적으로 젊은 세대가 좀 강하게 뭉치고 목소리를 낸다 싶으니까 저 비열한 정치인들이 그 젊은 애들 살살 유도해가지고 또 소모품으로 쓰고 내다버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각 진영의 무슨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런 식으로 애들 모아다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힘당 정치인들. 이게 20대 초중반 그 어린 대학생 동생들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치판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하고 지저분한지를 애들은 지금 모른단 말이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정신 박힌 똑똑한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 좌파 586을 지금 충분히 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2030 우파 똑똑하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국힘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우파 세대들은 동시에 강력한 환멸감, 증오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저 인간들은 지들이 그러니까 왜 미움을 받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그 전국적인 어떤 물결 기적이 있을 때도
국민들은 그러니까 진정성을 내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국힘당이 이쁘고 좋다고 길거리로 우리가 태극기 흔들면서 나갔던 게 아니에요. 국힘당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아가서는 한미동맹, 이 한미일 삼각 연대체제, 공조체제에 줄을 서는 대한민국 자유진영 속의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나갔던 거라고. 반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갔던 것이지. 내각제 개헌세력 국힘당 너그 비루한 내시 새끼들 겁쟁이들 좌파한테만 굽실거리는 너그들 지키려고 갔던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은 국힘당 밥그릇을 차라리 깨버리고 나라 망해버리자,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정말 가슴 아픈데, 우파는 정말 그 사람들이 확실한 우파인데 그런 마음을 먹는 적극 지지층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찰랑찰랑하고 있잖아.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더 밉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리고 좌파 댓글 부대가 또 한편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좌파 댓글 부대가 그러니까 그걸 또 적극적으로 분탕질을 칠 때 커뮤니티에서 또 쓴단 말이에요. 얘들아, 국힘당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무능하지? 봐봐, 우파 너네들의 어떤 그런 슬로건 철학을 쟤네들은 대변을 안 하잖아. 차라리 이재명한테 미드 오픈하고 이 나라 망하자라고 또 댓글 부대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살 유도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댓글 부대보다도 무능한 국힘당 정치인들은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동훈이, 철수, 준표 이런 애들. 왜 중국 댓글 부대보다도 더 못하냐고. 우파가 뭘 원하는지를 왜 모르냐고. 어떻게 싸워야 여기 사람들이 뭉치는지. 댓글 부대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싸우는 우파 정당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그거를 왜 모르냐고. 적들이 싫어하는 방식대로 우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왜 적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비굴하게 움직이고 있냐고. 진짜 그렇게 해갖고 대선 이길 것 같아? 자기 한 몸만 감투를 쓴 채 민주당이 징징대면 되는 대로 대통령제 권한도 다 내려놓고, 이러니까 나 욕심 없고 대단한 사람 아니냐. 내 권한을 이렇게 양보했다. 내가 대단하지 않냐. 나라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뭐가 대단한 거야 그게. 비겁하고 비굴하니까 그렇게 굴복을 하는 거지, 강한 적에게. 종국에는 내각제나 개헌에도 굽실거리겠다. 이런 인간들만 지금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국힘당에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를 했죠. 5년, 6년 동안 내가 강조를 했다고, 이거를. 근데 그렇게 적에게 주도권을 다 내주고 적의 호의에만 굽실대고 그 불안정한 평화, 적이 허락하는, 적들이 허락하는 굴종적인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가겠냐고.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 상대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그 평화는 깨진다니까. 상대는 점점 더 크고 과도한 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하십니다. 좌파 형님 이거는 너무 과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 지금 내 말 안 들어? 이제 너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네 싶으면은 언론에서는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우파 후보 껍데기뿐인 대통령을 비호감도를 극도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우파 정치인을 또 어떻게 만들어요? 그 인간도 끌어내린다고. 극우라고. 지지율 꼬라박게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탄핵시키고 적화통일하러 가겠죠 또. 그 국힘당 등신들을 데리고는 어떤 정치평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한 치 앞도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 불과 2, 3년 뒤도 애들이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대선을 지금 이렇게 기울어 있는 판에서는 먹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한데, 만약 기적적으로 국민들이 또 한 번 국힘당의 대선을 갖다 퍼준들, 대통령 또 배신 안 할 겁니까? 좌파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는 정치 구단인 척하게? 그게 어떻게 정치 구단이에요? 그냥 비굴한 거지. 강력한 좌파 세력과 싸울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 탄핵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지율은 수직 상승을 했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결집도는 사상 최대치로 치솟아 올랐죠. 교활한 간신배들, 기회주의자들의 그 알량한 계산적인 대가리, 십선비 애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파가 왜 그렇게 뭉쳤는지를. 지만 냉정하고 지만 이성적이고 지만 잘난 척하면서 좌파에게 계속 판을 내주고 있다니까. 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질 못합니까? 왜 꼴통이 되지를 못해, 우파는. 적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 룰과 선과 시스템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바보같이 굴 거냔 말이에요. 우파에도 물론 선비 같고 논리적인 척하는 그런 애들도 뭐 필요하지만 강한 사람도 있어도 되는 거야. 복싱에서도 오른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왼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도
이런 공구가 하는 일이 있고 저런 공구, 이런 장비 저런 장비가 하는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고. 우파는 왜 뭉치지를 못하냐고. 전부 다 십선비가 돼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좀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그 국힘당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국힘당 애들을 보면은 그저 흘러가는 분위기가 지금 이건가 보다 싶으면서 탄핵에도 찬성을 했다가 내란죄 뺀다고 하니까 이러면 탄핵을 안 할 것이다. 등신입니까? 처음부터 그럼 네 생각은 없고 민주당이 움직이는 대로 놀아? 처음부터 내란이 아니라는 거를 안철수나 그 비열한 배신자 그 한동훈 따까리 그 김상욱이나 이런 게 한동훈이나 좀 눈치를 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파 손바닥 위에서 뭐 하냐고. 지들 진영을 자기들이 쥐고 있던 칼자루를 지들이 박살을 내버리잖아. 그때 그저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건가 보다 싶으면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아무런 신념도 철학도 없는 이런 쓰레기들만 드글드글 하면서 깜도 못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가사회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라가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좌파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능한데 기본적인 조직 운영 능력 자체가 그냥 겁이 많고 멍청하고 지들은 비겁한 건데 싸울 의지가 없는 건데 정신승리까지 해요. 옛날 그 중국 근대소설 아큐 정전처럼 그 아큐라는 캐릭터가 뭐였습니까? 아큐 정전에서 그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나서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뭐 한 100년도 더 된 소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이 근대화되고 할 때 그때 소설인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고 울림이 있죠. 국힘당 후보 지금 주요 후보 너희들은 겁이 많고 멍청하고 비겁한 거야. 좌파 민주당이 이 좌파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회 프레임에 부딪힐 용기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정신승리를 해요. 자기들은 다르다. 나는 그러니까 선을 잘 지키면서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망상까지 품고 있으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문재인이 중도 외연 확장 타령을 했어. 이재명은 리스크가 없어. 이재명이 중도 외연 확장 타령을 하고 우유부단하게 굴어가지고 힘이 세고 모든 거를 장악하고 넘어가. 왜 한국판 자체가 그렇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기울어왔나. 입체적인 생각이 왜 없냐고. 노량진에서 판검사 공부할 때, 사시 공부할 때, 행정고시 패스할 때 학원 선생님이 그런 거 교재에서 안 떠먹여 주니까 모르겠냐 그거를. 국힘당 꼬라지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꼬라지가 났는지를. 암기하고 시험 친다고 고시 공부해서 그렇게 정답을 떠먹여 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어 그거를. 국힘당 애들은 얘네들은 여전히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싸움, 어떤 체제전쟁이, 그러니까 체제전쟁이죠. 어떤 체제전쟁이 진행 중인지 그거를 모릅니다. 좌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도 까고 그리고 나라를 제2의 국부에 가까운 산업화를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까고 역대 우파 모든 대통령들은 역적 악마를 만들었어요. 학살자를 만들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 역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2030이라든지 젊은 우파라든지 국민들도 충분히 많다고. 그럼 얘네들을 좌파는 좌파가 데려오는 표가 있고 우파는 우파가 데리고 올 유권자층 설득해야 되고 뭉쳐야 되는 지지층이 따로 있는데 쟤네들은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으로 뭉치는 거기 공감하는 사람들을 위한 깃발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되는 깃발이 있단 말이죠. 적들이랑 똑같이 색깔이 섞여있는 혼재된 깃발을 들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 소수 정예로 뭉쳐도 우리끼리 뭉쳐야지. 그걸 몰라요. 국힘당 얘네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왜 싸워야 되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싸움, 얼마나 무서운 체제전쟁, 역사전쟁, 프레임전쟁이 진행 중인지 이런 거를 모릅니다. 대선을 그냥 자기들의 어떤 수상 경력, 스펙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도 내려놓겠다, 임기도 줄이겠다, 그런 바보 같은 미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자기는 그냥 한 자리 하고 땡 하고 나갈 생각뿐이거든. 내가 강력한 권한을 쥐고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반국가 좌파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 쪽의 젊은이들을 좀 먹고 살만하게 키워주고 생태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없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은. 애초에 그냥 시험만 치던 범생이 기계들이거든. 경영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경영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어떤 싸움이 진행 중인지를 얘네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현타가 와가지고 사실 직전에 그 지난번에 제가 8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잘 담겨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영상을 안 올리는 게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속사포 같이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또 뭐 국내 정치 뭐 모르겠습니다. 다루려면 또 다뤄야 되는데 또 다양한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